나라 예산 네트워크 아시죠? 최순실 예산 찾아내신 분 정창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삼연대 김용원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2008년에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의 차명 계좌를 찾아냈죠. 4조가 넘어요. 그 돈은 생각해보면 삼성의 비자금이 거의 틀림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되냐면 그 계좌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삼성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4조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4조가 있었단 말이야, 이미. 제가 보기엔 비자금 같은데, 당시 검찰과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걸, 합법적인 재산으로 만들어줬어요. 숨어있던 돈을. 그러면서, 그 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도 안 매겼죠. 그 금융위, 이명박 시대의 금융위입니다. 그 금융위가 아직도 그대로 금융위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은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바뀌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더슬로서 이명박 시절부터의 인사들이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예산도 그럴지도 모른다. 예산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올해 참 깝깝한 게 예산이라는 게 1월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에 딱 통과가 되는 건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 대통령 선거 중간에 딱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시간도 없이 그렇죠.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금융위가 여전히 삼성을 디펜스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2008년에 그렇게 다 털어준 금융위가 여전히 금융위의 인적 구성하고 똑같거든요. 예,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어요. 네. 국세청이 이번에 개혁 TF를 만들었는데 네. 약간 비공개이긴 한데 거기에 위원들이 상당수가 과거에 있던 위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시절에 세무조사 이런 걸 한번 조사해보자 그랬더니 그러면 참여정부나 국민정부 때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시스템은 특히 이명박의 시스템 특히 이명박은 돈 되는 곳에 구석구석에 자기 사람을 박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교체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 많은 구석에. 그러면 예산은 그렇지 않을까? 나라 돈을 빼먹으려면 시스템적으로 빼먹어야 되니까 예산은 혹시 이명박포 예산 혹은 그게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신 거예요. 또 안 시켰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안 시켰는데 하는 거잖아요. 네. 각하 예산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각하표 예산. 자, 이거 뭡니까? 제가 갖고 나온 건 이제 자원외교 얘기인데요. 네. 이게 보시면 자원공기업 부채 현황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개예요. 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2007년 보시면 이제 12.8조죠, 부채가. 네. 근데 딱 5년 만에 딱 40조가 됩니다. 40조. 그리고 지금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이제 4조 정도 더 늘어서 이제 56조가 된 상태고요. 횟수율 0.1%. 네, 네. 0.1%. 광물자원공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뭐 한대냐면 이제 자원을 막 개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막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그거를 쓰자 이런 거예요. 경제성은 없어도. 근데 여기가 사실은 되게 사업을 작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엄청나게 사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광물자원공사 사업이 2개가 있는 게 28억 달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광물자원공사 전체 사업의 70%가 넘어요. 이 2개가. 요거 2개가. 네, 이 2개가. 13억하고 15억하고 70%가 넘는다. 요 2개에 들어간 돈이. 사실 이 2개를 빼면 광물자원공사는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데 회수율이 각각 하나는 2%, 하나는 12%. 네. 네. 근데 지금 유일하게 광물자원공사가 자기가 이제 사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본래어 사업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지분 10%, 20% 정도만 참여하는 건데 네. 본래어만 유일하게 74%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네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심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한창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2015년에 이제 국조도 하고 이렇게 막 많이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정도 사업 이제 크기면은 매년 이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앞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근데 2015년에는 평가해보니까 마이너스 3억이었어요. 마이너스 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되죠. 그러니까 계속하면 마이너스 3천억이다.
근데 이제 2016년에 평가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8억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천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1년 만에 5천억이 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2017년 올해죠. 올해 평가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1.6억 달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사업이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본래 처음 들어간 게 2008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업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1년 단위로 경제성 평가가 5천억씩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근거로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회계가 불투명해서 미국 기업이 떠났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가서 그걸로 꼬로 박히는 거 아니에요. 박히는데 이 돈의 예상 적자폭 계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돈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멕시코, 볼레오 이 뒤에 누군가가 돈을 쭉쭉 먹고 있다라고 의심된다. 볼레오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리를 캐는 강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구리를 캐는 강산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의 광물자원공사 대주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구리를 계속 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2031년이면 돌려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한정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럼 31년 동안 계속 손해만 보다가 돌려준다? 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이게 이 정도 훌륭한데? 되면은 매년 이제 계산을 해요. 이거 뭐 예를 들면 지금 17년인데 18년에 얼마를 벌고 19년에 얼마를 벌고 계산한 그 자료가 있는데 보면 이제 매해 한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죠. 100억 정도를 막 벌다가 갑자기 2030년 되니까 1억 달러를 벌어요. 그리고 2031년에도 1억 달러를 벌고 이제 31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구조인 거죠. 제가 오랜 세월 각하를 추적하다가 깨달은 바인데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사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돈을 벌지 못하는데도 계속 예산을 꽂고 있는 거예요. 자원광물공사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매년 5천억씩 더 그 손실이 늘어날 전망인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빨대를 아주 튼튼하게 꽂아놓은 거죠. 지금이라도 어쨌든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예산을 좀 꼼꼼히 따져서 그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돈은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좀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멕시코로 가야 됩니다, 사실. 이 회사를 다 털어서 장악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다 장악해야 되는 건데 미국도 그거 해보려다가 안 돼서 떠난 거예요. 볼레오에 원래 있던 기업이 이제 바하 마이닝이라는 데인데요. 거기가 이제 캐나다 기업입니다, 사실은. 네. 캐나다 기업이고, 이제 캐나다 기업이 원래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지분을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원래. 2008년에는. 근데 2012년에 그 바하 마이닝이란 캐나다 회사가 이제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인수를 한 거거든요, 공사가, 사실은. 또 캐나다네. 캐나다에서 각하가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최순실 사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만약에 사적으로 취득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산하기관이나 해외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산이 안 돼 있어요.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따지려고 해도 뭐 자료가 있어야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최순실 예산 중에 왜 해외문화홍보원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예. 1년에 3천억을 쓰는 기관인데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결산지를 내놔라. 10번을 넘게 했는데 결론은 실토하는 것이 저희 한 번도 결산자료를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되고 있는 돈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레오가 광물공사잖아요. 그 광물공사 예산 보시면 이제 11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을 심사하니까. 근데 이제 아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볼레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태예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지금 117억만 올려달라고 하면 좀 뭐가 안 맞잖아요, 사실. 네. 이게 왜 그렇냐면 광물자원공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줄 수 있는 돈이. 네. 2조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1조 9천 뭐 800 몇 억까지 찬 거예요, 이미. 이미. 그러니까 더 줄 수 있는 건 11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이제 광물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이러면 돈을 더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회 발의가 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자본금을 2조에서 4조로 늘리는. 야, 이거 누가 발의했어요? 누가 발의한 건가요, 진짜? 네, 여당이시고요. 네. 네. 지역구와 문제가 좀 있고. 지역구에 좀 문제가 있어?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네. 산자위에서 이제 자원외교를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네. 그 이제 광물자원공사 사장이셨던 분이랑 석유공사 사장이셨던 분이 두 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검찰에 둘 다 이제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했는데 현재 2심까지 무죄예요. 네. 무죄의 요지는 뭐냐? 경영상 판단이다. 이거 투자 실패했다는 거죠. 일부러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투자했는데
뭐 실패할 수도 있지 않냐, 사업이. 이런 요지죠, 말하자면. 이제 6월 말에 제가 이제 유일하게 사실 자원외교에 대한 보고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6월 말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내고 기사화는 아무도 안 냈고요. 네. 근데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랑 네. 석유공사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네. 당사자들만 찾아왔네요. 네. 네. 전화 가가지고 잠깐 볼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정말 물어봤어요, 제가. 뭐 없냐고, 솔직히. 네. 진짜. 그러니까 털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들도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로 극소수만 했다는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들은 진실을 알고 계시겠죠, 사실. 원래 석유공사 사장님도 예를 들어 차경환 당시 장관이 하라고 해서 했다, 투자. 이런 말을 했다가 뒤집죠. 검찰에 가서 자기가 즉시 판단한 거라고. 잡아야 돼. 아직도 빨아먹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을. 광물공사 같은 경우는 31년까지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문제는 끝나고 나서 복구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된답니다. 아, 복구 비용이요? 멕시코 네. 정부에다가 이제 환경을 감안해서 복구를 해서 줘야 돼요, 광산을. 손해는 국가가 다 입은 거고요. 이익은 그럼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겠어. 아, 꼭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다 쓰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 말하기 힘들잖아. 그냥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물어봐요. 거기 다 상징적인 말이니까 다 쓰는 누구 겁니까? 각하를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이대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저기 아빠 총구를 백발백중이지. 가자 보여줄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아요, 아빠. 스스로 만들어가는 웹 내 사이트는 여기에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가능해 바로 여기에 어렵지 않지 웹 디자인 웹 내가 만드는 반응형 웹사이트. 쇼핑의 글로벌 버전까지 아이맵에서. 아이맵.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자원공기업 부채 현황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개예요. 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2007년 보시면 이제 12.8조죠, 부채가. 네. 근데 딱 5년 만에 딱 40조가 됩니다. 40조. 그리고 지금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이제 4조 정도 더 늘어서 이제 56조가 된 상태고요. 횟수율 0.1%. 네, 0.1%. 광물자원공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뭐 하느냐면 이제 자원을 막 개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막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그거를 뭐 쓰자 뭐 이런 거예요. 경제성은 없어도. 근데 여기가 사실은 되게 사업을 작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엄청나게 사업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그 광물자원공사 사업이 2개가 있는 게 28억 달러.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시스템은 특히 이명박의 시스템. 특히 이명박은 돈 되는 곳에 구석구석에 자기 사람을 박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교체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 많은 구석에. 그러면 예산은 그렇지 않을까? 나라 돈을 빼먹으려면 시스템적으로 빼먹어야 되니까 예산은 혹시 이명박포 예산 혹은 뭐 그게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신 거예요. 또 안 시켰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안 시켰는데 하는 거잖아요. 예. 각하 예산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각하표 예산. 자, 이거 뭡니까? 제가 갖고 나온 건 이제 자원외교 얘기인데요. 가지고 12월에 딱 통과가 되는 건데 예. 갑자기 뜬금없이 이 대통령 선거 중간에 딱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시간도 없이 그렇죠.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금융위가 여전히 삼성을 디펜스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2008년에 그렇게 다 털어준 금융위가 여전히 금융위의 인적 구성하고 똑같거든요. 예,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예. 국세청이 이번에 개혁 TF를 만들었는데 예. 약간 비공개이긴 한데 거기에 위원들이 상당수가 과거에 있던 위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시절에 세무조사 이런 걸 한번 조사해보자 그랬더니 그러면 참여정부나 국민정부 때 결과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걸 합법적인 재산으로 만들어줬어요. 숨어있던 돈을. 그러면서
그 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도 안 매겼죠. 그 금융위, 이명박 시대의 금융위입니다. 그 금융위가 아직도 그대로 금융위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은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바뀌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더슬러서 이명박 시절부터의 인사들이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예산도 그럴지도 모른다. 예산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올해 참 깝깝한 게 예산이라는 게 1월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 나라 예산 네트워크 아시죠? 최순실 예산 찾아내신 분 정창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2008년에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의 차명 계좌를 찾아냈죠. 4조가 넘어요. 그 돈은 생각해보면 삼성의 비자금이 거의 틀림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되냐면 그 계좌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삼성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4조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4조가 있었단 말이야, 이미. 제가 보기엔 비자금 같은데, 당시 검찰